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확인입니다. 자, 새해가 밝은 지 며칠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루하루 건강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시에서요, 307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안에서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 한 해 그리고 재작년 최근 한 2년 동안 서울시가 진짜 재개발이 불작이 됐잖아요. 공공 재개발 사업을 필두로 해서 공공주도 복합사업, 신속통합 개발 사업, 중공업지역 개발,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뭐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등 많은 재개발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최근 2년에 걸쳐서 서울시 전 지역에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최근 한 2년 동안 서울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상. 최근 5년 동안. 근데 2년 동안 정말 본물 터지듯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빌라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이런 좋은 호재의 기회에 올라타셨을지 하는 의문점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개발이 되는구나, 또 재개발을 하네 하고 관심 없이 지나간 분이 계실 거고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번 기회에 많은 돈은 없지만 소액으로 어떻게 한번 서울시에 내가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볼까 하고 또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찾아다니셔서 최근 한 2년 동안 만약에 괜찮은 지역에 빌라를 투자를 하셨다면 아마 높은 수익률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여러분들 각자 많은 일들이 계셨을 거예요. 뭐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많은 변화들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동산만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한 또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청약통장 같은 걸로 내 집 마련을 하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5일 오늘이죠. 오늘 석간용으로요. 오전 6시부터 보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요.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학과에서 서울시의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에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해서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2년 전부터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복합사업, 3080 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중공업지역 개발사업, 그리고 최근에 신속통합 개발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등 거의 7가지네요. 제가 손가락으로 꼽은 것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뭘 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큰 메시지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나는 올라타야 되는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되는 겁니다. 바람 불 때 연 날려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 활성화 확대 계획을 했습니다. 올 초에는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올 초도 아니죠. 초라고 해봤자 뭐 며칠 전인데, 이번에는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소규모 재개발에 대한 운영 기준을 신설해서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법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5,000제곱미터 미만 구도심 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해가지고요. 주택 공급이라든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하겠다.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한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한 200세대, 많게는 300세대 정도 나올 수 있는 규모네요. 이렇게 5,000제곱미터 미만의 구도심에 용적률을 완화해서 고밀도 개발을 가능하다고 하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은 약 200세대 정도 공급을 할 수 있는 면적인데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고밀도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땅은 200세대밖에 못 짓는 땅이지만 그 위에 350세대, 400세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요,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상가, 산업시설 등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또는 업무타운을 주변에 같이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업무타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오피스 공간을 같이 공급하겠다. 대상은 서울 전체 지역의 307개 철도 및 주변 역세권과 또 하나는 어디? 중공업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제가 작년 한 해 이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언급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곧 현실화된다. 어떻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 지역의 종상향이 가능해지면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 소규모 재개발을 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주택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 사업이란 건 뭐냐면 주택을 부시고 아파트를 짓는 거죠. 오래되고, 그러니까 두꺼봐 헌지축계 새집다고 똑같은 거잖아요. 오래된 주택을 부시고 새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뭐냐면 주택이 없어도 돼요. 상가나 공장 밀집 지역.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주택은 없고 상가만 있는데 이 상권이 다 몰락했어. 아니면 상권이 뭐 없어져 가는 상권이야. 쓰러져 가는 상권이다. 근데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도 저도 못해요. 상권이 몰락해버리고 상권이 뭐 없어져 버렸는데 그 자리에 뭘 짓는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입지가 좋아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못했던 지역들입니다. 이런 데는 재개발 못합니다. 상가나 공장이 밀집되어 있었던 기존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지역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상권이 몰랐겠는데 잘만 하면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잘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런 지역들도 이제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준주거 지역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하겠다.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이나 최고 용적률을 500%까지 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종 주거 지역이 아까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한 200세대 지을 수 있는데 용적률 200%짜리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500% 정도 되면 뭐야 한 400세대, 한 500세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땅은 작은데 높이 올릴 수 있다. 세대수 증가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용적률의 50%는 뭘 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상가 등을 통해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 활성화가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좀 요거 같아요.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언제 2021년 12월 30일 날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2021년 9월 20일 날 시행해서 새로운 정비 유형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큰 글자로 보면 재개발에는 공공재개발, 뭐 신속통합재개발 뭐 이것저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 세 가지가 큰 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의 특례에 관한 법으로 만들어진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 세 가지가 큰 틀인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안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장 크게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인기리에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일단은 면적은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크면 안 됩니다. 작으니까 장점은 뭐예요? 빨리 진행되겠죠. 그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한 65%, 70% 정도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나오면 되는데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라든가 공장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이 진행되려면 그러니까 가로 구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폭 4m와 8m 이상의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지 됩니다. 다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된 지역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가능하다. 왜?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이라든가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역된 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이랑 같이 할 수 없고 그 구역 안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은 별도로 진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뉴타운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도정법에 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안 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지역은 쭉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죠.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로 250m로 설정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 역세권이 승강장 기준 250m입니다. 2차 역세권이 500m, 그러니까 도합 500m까지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기존 안에서는 1차 역세권 250m까지는 상업지로 종상행위 가능하고 250에서 500m까지는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행위 가능하는데 이번에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활성화를 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까지 적용하니까 앞으로 3년간 350m까지 대상이 확대가 되니까 350m 섹터 안에 들어있는 이종 주거 지역들도 뭐 상업지역까지 최대 종상향이 가능하다. 자, 용도 지역 변경은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까지 또는 준주거 지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종이 어떻게 준주거 지역까지 가능하다. 3종도 준주거 지역까지 가능하다. 근데 2종이 3종보다 집값이나 땅값이 저렴하니까 당연히 2종 사는 게 어차피 준주거지 되는 건 똑같으니까 2종 사는 게 유리하겠죠. 용도 지역별로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준주거 지역이지만 거의 상업지에 준하는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종 일반 주거지에서 용적률이 200%인데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할 거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으니까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고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세대 지을 수 있는 걸 500세대 지으면서 그 중에 150세대는 임대라든가 기타 비용으로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한다고 치고 200세대밖에 못 짓는 아파트를 조합원 입장에서는 기부 체납을 하더라도 350세대까지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어쨌거나 사업성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입지가 좋죠. 중공업 지역, 서울시의 중공업 지역이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이 어디예요? 성수동. 그죠? 그리고 영등포, 금천, 가산, 금광구라고 하는 또 금천구 가산동이라든가 뭐 독산동이라든가 요런 지역이 또 시흥 주변 지역이 또 지금 또 서남권 지역에서 난리잖아요. 요런 지역들이 앞으로 영등포를 필두로 한 서남권 중공업 지역이 또 어떻게 보면 좀 한동안 또 인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그런 지역 여러분 좀 눈여겨보시고요. 용도 지역 변경에 따라서 늘어지는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아까 뭐 공공시설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전역 어떻게 307개의 철도역과 주변 역세권 또 중공업 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사업 시행 예정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시 지하철역 반경 350m에 있는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중공업 지역 안에 있는데 가로구역이 도로가 4m, 8m 도로가 접해 있는데 한 블럭이 있어요. 블럭이 있는데 그 블럭이 노후주택가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공업 지역인데 뭐 성수동 중공업 지역 같은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이 한 4m, 8m 도로를 접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블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인데 이렇게 한 블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럭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블럭이 있어요. 이렇게 블럭이 있어. 블럭이 있는데 이 블럭에 내가 집주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000제곱미터 된다고 쳐봅시다.
집주인인데 여기가 노후도가 있어. 그러면 이 집주인분이 여기가 100명이라면 25명한테 우리 재개발합시다 하고 동의서를 걷어서 구청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설계까지 모든 걸 요즘은 원스톱으로 다 해줍니다. 제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참 요즘은 원스톱으로 SH에서 상당히 빠르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서울시에서 정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를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이런 지역에서 내가 조합원으로서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하철 역세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지역인데 그냥 한번 볼게요. 이 지역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기서 지하철역 승강장 기준 350m니까 한 요 정도까지 되겠네요. 와, 이거 어디? 요 정도까지 됩니다. 이 350m 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한 요 블럭 요렇게 여기가 한 4m 도로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겠네. 한 4,500제곱미터네요. 요 정도 되는 블럭을 내가 조합원이라고 하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 노후도 볼 수 있는 지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하철로 350m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한번 대신 4m, 8m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역들 중에서 노후도가 있는 지역들을 하나 정도를 무심코 하나 사놓으시면 내가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내가 이런 동네에 이런 물건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놓치지 마셔라. 해보니까 참 쉽더라.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은요,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철거 이주까지 한 7, 8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소규모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일 다음에 철거와 이주 때문에 기간이 7, 8년 걸리는 게 3년. 그러니까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면 5년, 늦으면 6년 안에 입주까지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서울 시내 웬만한 200세대짜리 위치만 좋으면요,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최소 15억에서 16억은 갑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소액으로 큰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라. 왜냐면 맨날 남이 돈 벌어가는 거만 유튜브로 듣고 남이 배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화내서 또 악성 댓글 달고 그러면 좀 슬프잖아요, 삶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은 길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4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관할구청에게 사업 시행에 대한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 SH에서 알아서 착착착착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제안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사전 자문을 하고 주민 공람을 하고 구의원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사업 시행 예정 구역을 지정 고시를 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조합 설립이 되는 겁니다. 예정 구역 지정이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사업 시행자의 지정, 주민 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 구역이 취소되는데, 제가 보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은 이렇게 지정이 취소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봤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 역세권과 어디 중공업 지역 다 좋은 땅이죠. 서울시 역세권 307곳. 중공업 지역은 이제 과거에 진짜 버려진 땅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의 땅으로 이 중공업 지역이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성수동, 영등포, 금천구 쪽에 있는 중공업 지역이겠죠. 이런 지역이 이제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에서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2021년 기준으로요, 전국에서 이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908곳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대비 7배가 증가했으니까 인기가 엄청나다는 거고요. 서울시만 2021년 10월 기준 지금 정비사업이 진행되거나 철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어쨌거나 진행하고 있는 이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이
지금 110곳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은 신규 지정돼서 2015년 이후부터 신규 지정돼서 진행된 곳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공공주도, 공공재개발, 그리고 신속통합재개발이라는 걸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구역지 지정된 곳들 중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된 것이 한 곳도 없는데, 소규모 정비사업은 2년 만에 무려 서울에서 110곳이 이미 철거를 하고 짓고 있거나 이주를 시작하거나 조합 설립이 된 곳이 110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주민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빠르다는 건 뭐냐면 수익을 엄청나게 빨리. 그러니까 내가 2억을 투자해서 3,000세대짜리 아파트를 봤는데 12년이 걸려요. 근데 2억을 투자해서 400세대짜리 아파트를 봤는데 5년이 걸려요. 3,000세대가 가격은 많이 오르겠지만 500세대짜리 아파트는 가격은 적겠지만 수익은 훨씬 낮겠죠. 그럼 복리로 계산한다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소규모 정비사업에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거고요. 소규모 정비사업의 장점을 한번 보면 이 규제의 무풍지대입니다. 일단은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얘는 전매 제한이 없고 5년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롭죠. 전매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그리고 관리처분 시 입주권이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 시 입주권이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으니까 지금 원래 관리처분이 되면 입주권이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다가 법이 바뀌면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입주권도 주택수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규모 정비사업은 관리처분 시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환수제도 안 받고 재당첨 제한 모두 미적용입니다. 여기에 큰 게 하나 빠졌네요.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재개발하면 제일 머리 아픈 게 뭐예요? 권리 산정 기준이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없다. 기준일이 없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이 없고, 그죠? 관리처분 시 입주권이 주택수에 미포함이 된다. 분양가 상한제 안 받고 초과이익 환수제 안 받고 재당첨 제한 모두 미적용인데 권리 산정 기준일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 소액으로 정말 서울 중심부에 내 아파트를 하나 반드시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07개 역세권 및 중공업 지역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면서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인 지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를 잘 보시면 용도 지역은 상업 지역이야. 그런데 그 안에 상업 지역이면 원래 상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가가 몰락해서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인데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면서 상권이 없이 단독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후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런 지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또 서울시 역세권 지역들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종 주거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들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다 역세권 반경 500m를 기준으로 보통 거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건축 행위들이 나름대로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쪼개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지역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중공업 지역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업무타운 주변의 중공업 지역, 서울시에 있는 중공업 지역은 거의 다 업무타운 주변의 중공업 지역이죠. 그리고 단독 다가구도 괜찮지만 이런 곳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요즘처럼 대출이 안 나올 때는 투자가 힘듭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거나 소액 투자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득이다. 근데 상가랑 공장도 입주권이 나오고 이제 재개발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세권 주변에 중공업 지역 주변에 노후도가 심하거나 아니면 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들, 구역 요건이 가능한 지역 안에 있는 오피스텔들도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큰 유망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오피스텔 중에서 오피스텔 한 동이 100세대, 200세대짜리 되는 대규모 오피스텔 말고요. 역세권 주변, 노후 역세권 주변이나 중공업 지역 가면 20세대짜리, 30세대짜리
뭐 40세대짜리 이렇게 세대수가 낮은 저밀도의 옛날에 지은 오피스텔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애들도 어떻게 보면 포함되면 사업상의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요런 지역, 요런 친구들도 같이 곁들여서, 왜냐면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오피스텔들은 외려 투자금이 또 몇 천만 원 갖고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서울시 구청의 도시계획 연령 공고를 좀 수시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실 일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서울시라든가 구청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구청에, 나는 강남구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심이 있다. 강남구가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엄청나게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홈페이지를 아침마다 적어도 도시계획 연령 공고는 매일 정도는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아니 큰 돈을 벌고 싶고 부동산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이 정도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골목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당연히, 상권이 좋은 지역은 재개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피하시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택이 아니고 상가나 오피스텔, 공장들만 따로 모아서도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상권이 몰락한 지역이라든가 좀 공장지대로서의 기능이 없어져서 좀 창고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사람 이동수가 빈번하지 않은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그런 상가라든가 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노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투자 유망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307개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앞으로 공급될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로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한테는요, 반드시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올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면서 일단은 살자입니다. 오늘도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면 또 뭔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그리고 자산 증식이 목표라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어떻게 해서 자산을 증식할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반드시 그걸 실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올해는 저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하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란 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돈의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점 여러분들이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올해도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어떤 지역이 이런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중공업 지역 개발이 될 만한 곳인지 같이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